코인사이트 예예.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 화폐 기능을 넘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추가된 블록체인의 분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비트코인은 복잡한 논리를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은 어떠한 복잡한 연산도 구현 가능한 튜링 완전한 언어를 제공합니다. 나야나 완벽하지? 죄송합니다. 플랫폼 이더리움의 내부를 살펴볼까요? 이더리움의 내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결성 있는 로직을 보장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둘째, 파일을 분산 저장할 수 있는 스왑. 셋째,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아무도 감시할 수 없는 메시지 프로토콜인 위스퍼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은 절대 멈추지 않는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유세,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어플. 합의 알고리즘. 이더리움은 현재 합의 알고리즘으로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은 A식을 이용해서 소수만 체결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이더리움은 네글 하시모토라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이대시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어려워. 이 알고리즘은 채굴할 때 메모리 연산을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A식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GPU로만 채굴할 수 있도록 합니다. GPU! 이더리움은 블록 생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연산을 컴퓨터가 검증하여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보면 메트로폴리스 이후 하이브리드 합의 알고리즘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마지막 단계인 세레니티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Guess! 혹시 여러분은 이더리움을 보시면서 게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가스! Nope. 게스 값이 얼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게스는 이더리움 안에서 쓰이는 연료의 단위 이름입니다. 사장님 가득이요! 게스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연료로 쓰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들이 조합되어 구성되는 것이 D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D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가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스를 많이 지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블록마다 가스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직원이 100명이 있는 회사 사장이라고 칩시다. 직원 100명에게 월급을 주는 것을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 월급을 주는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블록이 갖는 가스의 최대치를 넘겨야 합니다. 이때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직원 모두에게 월급을 주는 기능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월급은 지급되지 않은 채 수수료인 가스만 정상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네. 만약 직원 수가 100명이 아닌 80명이었다면 가스 제한선이 충족되어 이 기능은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것입니다. 반면 10,000명에게 월급을 이체해야 한다면 연산이 끝날 때까지 블록 생성이 지연이 되겠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스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가스에 대한 비용 산정은 가스에 이더를 곱한 수만큼 지불됩니다. 예를 들어 이더를 타인에게 이체할 때 드는 가스는 21,000가스인데 여기서 0.000000001 이더를 곱하면 0.0000021 이더를 채굴자에게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가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확장성. 얼마 전 이더리움 D앱인 크립토키티에 대한 영상에서 보셨듯이 고작 하나의 D앱에 이용자들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정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Nope. 또 특정 ICO가 시작될 때도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 네트워크가 지연되기도 했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러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합의 엔진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와 블록을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는 샤딩 그리고 이더리움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컨 레이어인 플라즈마를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스테이크는 이더리움의 블록 채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채굴자들의 경쟁을 완화하며 동시에 생성된 블럭들을 결과적으로 병합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소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딩은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모든 블록체인을 검증하지 않도록 하여 이더리움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블록 검증자들이 특정 컨트랙 또는 특정 지갑 주소에 한정된 트랜잭션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컨 레이어인 플라즈마의 경우 이더리움에서 가상의 블록체인을 만들고 플랫폼 스테이크와 샤딩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통해 검증받는 오프체인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공간 사용의 효율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카드사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드맵. 이더리움의 로드맵은 크게 4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홈스테드,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 각 단계별로 이더리움의 사용성과 프로토콜의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으로 펀딩 받을 때부터 2년 이내로 세레니티 단계 이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개발 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더리움이 발전하는 동안 적용될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이더리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공식 클라이언트와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적용이 미뤄졌던 것이죠. 현재는 메트로폴리스 단계의 2번째 하드포크 중 첫 번째 비잔티움의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난 상태인데요. 다음 단계인 콘스탄티노플은 2018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POW와 POS를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후 마지막 세레니티 단계에서 완전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이 적용될 예정.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 Nope.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뭐 잊어버리신 거 없나요? 코인사이트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